오늘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지난주에서 또 잠깐 얘기했는데 교과서 속의 진화론. 이 교과서 속의 진화론. 네. 두 번째 강의 교과서 속의 진화론.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다 그 진화론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실론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2단은 굉장히 그 경계하고 거기 들어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많은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신론 교육인 진화론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신천님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읽고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보다도 이 진화론 교육은 더 무서워. 예, 더 무서운 교육이고 예, 더 나쁜 악한 교육입니다. 이게. 1년에 제가 한 뭐 20년 전만 해도 1년에 고등학생이 한 80만 명 이상이 배출됐을 거예요. 요새는 한 40만으로 줄었나 인구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엄청난 하여튼 모든 학생들이 다 이거 진화론 교육을 배우니까 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조과학회 몇몇 멤버들이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과학이니 과학, 생물 이런 교과서 만든 출판사에다가 이거 잘못된 거다. 고쳐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청원을 하고 그래서 요새 많이 그게 이제 바로 잡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오래됐나 정말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수십억 년 진화됐는데 수십억 년이 됐나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금성에서 나온 그 생물책에 보면은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유래됐다. 여기 공통조상이 있잖아요. 여기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모든 생명체들이 진화됐다. 이렇게 진화되는데 어떻게 진화됐느냐. 자연 선택이라는 방법하고 돌연변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 선택은 뭐냐. 여기 이제 라마르크가 주장한 거는 이렇게 저 기린이 점점 저 나무 열매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는 더 높은 열매를 먹으려고 목을 자꾸 밑쪽으로 빼다 보니까는 목이 길어졌다. 근데 이거는 저 거짓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구 선수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피칭을 하면은 오른쪽 팔이 조금 길어지잖아요. 그럼 야구 선수 아들이 오른쪽 팔이 긴 아들이 출산이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은 그건 저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다인이 주장한 거는 처음에는 목이 짧은 기린, 목이 긴 기린도 있었는데 목이 짧은 기린은 잘 못 먹을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멸종이 되고 목이 긴 기린만 남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기린에서 무슨 뭐 공룡으로 진화되고 그럴 수가 없죠. 그냥 기린만 남는 거지. 그래서 진화된 자들은 멸종만 됐겠죠. 이게 맞는, 이게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자연 선택으로다가는 진화가 될 수는 없죠. 어떤 동물이 거기서 좀 목 긴 것만 살았으니까는 더 진화는 여기서 나올 수 없다. 근데 이런 그림만 보면은 이 공룡은 아니 이제 저 기린은 더 높은데 식물만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공룡은 이 풀도 이런 자세로 풀도 먹고 물도 먹습니다. 이런 사진은 별로 못 봤죠. 네이버에다가 풀 먹는 공룡 이렇게 치면 풀 먹는 요런 자세로 풀 먹는 공룡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진화론자들은 이 교과서에서 다 숨깁니다. 자, 또 돌연변이로가 진화가 가능한가? 이거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많은 게 초파리 가지고 했는데 초파리는 그 수명이 한 2주밖에 안 돼요.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주마다 이제 그 2세로 이제 그 이렇게 바뀌니까는
그 살아난 초파리에다가 뭐 X선이 여러 가지 방사선을 쪄가지고 DNA를 그럼 DNA에 돌연변이가 생기죠. DNA 아까 그 염기 서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파리가 뭐 매미가 될지 참새가 될지 이런 걸 기대하고 그런 실험을 수없이 했는데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그 방사선을 쪼인 초파리는 어떤 초파리가 됐어요? 뭐 날개가 없던가 다리 하나가 짧던가 뭐 초파리는 초파리인데 뭔가 부족한 불구 초파리가 됐죠 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하다. 오히려 퇴화가 된다. 진화가 되는 게 아니라 퇴화가 된다. 여기서 아무리 돌연변이를 조작을 해도 방사선이나 뭐 X선이나 뭐 전자빔 이런 걸로다가 여기다 때려줘도 DNA가 그래서 바뀌어도 돌연변이를 해서 뭐 다른 종으로다가 뛰어넘지 못한다. 여기 골형성 부전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유전병 중에 이거는 이 골이 이렇게 돼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형성이 다 안 된 거예요. 골이 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잘 부러지고 잘 쓰지도 못하고 눈은 또 이렇게 파랗게 됩니다. 근데 이 골형성 부전증 환자하고 보통 사람하고 뭐가 차이 나는 게 했더니 그 염기 서열 하나가 바뀐 거예요. BGT로 와야 될 때가 TGT, G가 T로 바뀌고 요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 유전자 요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데 정상적인 어린애 아들 애가 이 골형성 부전증 아기가 된 거예요. 예. 우리 그 암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만 비교해봐도 암세포는 이렇게 모양이 일정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결합이 돼도 일정하게 이런 모양으로다가 질서정연히 결합되는데 암세포는 모양도 제각각이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 안에 염색체가 일정해야 되는데 염색체도 막 일정하지도 않고 숫자가 이런 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어떤 거든지 보통 세포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손톱 세포는 손톱 모양으로 자라고 손톱 형질을 가지고 있죠. 우리 벽 세포는 이 벽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그런 목적도 없이 그냥 계속 자라기만 해. 이건 일정하게 자라고 소멸되고 또 자라고 소멸되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자라다 보니까 영양분을 다른 세포로 갈 영양분을 이게 다 흡수를 하니까 다른 세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되면 이게 암도 이게 돌연변이거든요. 우리 세포 분열 과정에서 그 유전인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암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길어집니까? 진화가 됩니까? 퇴화가 되는 거죠. 수명도 감소하고. 핵변의 발생 반복성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은데 공통 조상에서 여러 생명체들이 진화됐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그 수정이 돼가지고 아래서 배아기 상태일 때, 그러니까 초기 배아 상태일 때는 이게 여기 저 연어나 도룡뇽이나 거북이나 닭이나 사람이나 처음엔 다 비슷하다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아래에서 점점 커지면서 자기 모양으로 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로다가 이게 진화했다. 사람이나 닭이나 연어나 처음엔 다 배아 상태에서는 다 비슷하다. 요거를 해켈이라는 사람이 독일 학자 해켈이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교과서 의대생들의 텍스트북까지 최근까지도 이게 나와 있었는데 마이클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1997년도에 그런 여기 물고기, 도룡뇽, 거북, 닭, 토끼, 사람의 대하 상태의 요 형상을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 해켈이 그린 거예요. 사진이 아니라. 이건 해켈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린 거야. 진화론에 사로잡힌 해켈이 초기 배아 상태는 생명체에 무관하고 다 비슷하다. 크기나 모양을 다 비슷하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건 실제 사진이고. 크기도 모양이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요새는 이런 게 교과서에서 없어졌습니다. 이런 게. 자, 상봉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기원이 동일하여 진화론자들은 동일한
그 초기 생명체로부터 다 진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이 동일하여 형태적, 그러니까 생긴 것이 서로 비슷한 모양을 가지는 생물기관이요. 발이나 손 같은 거가 이렇게 다 생겼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진화의 증거로 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똑같은 것을 여기 보세요. 창조의 증거로 봅니다. 여기 아반떼에서 소나타 그랜저로 이렇게 이걸 진화로 볼 수 있습니까? 아반떼에서 소나타 이거 좀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새워서 이거 수고하고 도면 그리고 이거 만들어서 한 거지. 이게 저절로 다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진화된 게. 그리고 이런 자동차는 왜 바퀴가 4개예요? 2개일 때보다 4개가 더 안정한 게 그렇죠. 왜 헤드라이트가 2개입니까? 하나보다 2개로 했을 때가 더 안정적으로 더 전면이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여기서 더 큰 트럭 같은 거 만들어도 헤드라이트 2개고 뭐 하여튼 바퀴는 이제 이게 더 크니까 뭐 더 여러 개를 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동성 진화의 증거,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유사한 것은 공통 조상에서 진화된 증거로 보는데 우리는 창조론자들은 그 유사성은 창조주가 공통 설계 증거다. 그러니까 뭘 잡고 그럴 때는 이런 모양으로 했어야지 잡기에 능률적이지 않습니까? 네. 자, 시조새도 옛날에 새하고 파충류 사이에 중간 생명체로 알려져 가지고 교과서마다 이거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1861년 독일의 졸렌호펜에서 발견돼 가지고 새처럼 날개와 깃털이 있고 파충류처럼 날개 끝에 발톱이 있고 부리에 이빨이 있고 꼬리에 뼈가 있어서 이게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태다. 중간 형태가 없는데 그것만 있으면은 다인의 진화론이 증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 형태의 그 전이 화석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 시조새가 파충류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새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중간 형태로 이렇게 봤는데 더 조사를 해봤더니 새들 중에 타조호에친 프레코든 날개에 발톱이 있고 여기 요것처럼 저기 시조새처럼 뭐 그래가지고 이 시조새를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1981년 시조새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론을 냈어요. 이거는 중간생명체가 아니라 시조새는 그냥 새다. 새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국에서는 이런 시조새가 저기 파충류하고 새하고 사이의 중간생명체라는 이런 걸 다 빼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이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 출판사는 시조새와 관련 내용을 삭제하겠다. 교과서가 이제 바뀐 거죠. 아이고. 교학서에서 나온 교과서에도 시조새 그림을 삭제하겠다. 상상 아카데미에서 나온 그 교과서에도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다가 그 정확한 사실을 갖다가 뒤밀었을 때 이 뭐 고등학교 교과서 쓰는 사람들이 대개 고등학교 장학사 뭐 학문 선생들 아닙니까? 이분들 뭐 깊이 있게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외국 것 베끼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런 정확한 사실을 갖다 주면은 수정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이게 이제 신문에 나니까는 그 이게 사이언스지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의 창조론자들의 요구에 항복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겁니다. 사이언스지에. 자, 말의 진화도 아마 학교에서 배웠죠. 그 말의 진화, 말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작은 개 정도 되는 거 고양이만한 에피오푸스라는 고양이만한 말에서 현재 말 이 높이가 한 1.5m 이상, 요건 0.4m 정도 돼요. 이렇게 진화되면서 말굽이 네 개 말굽에서 3개로 됐다가 또 2개가 퇴화돼 가지고 하나로 됐다. 그리고 다리 길이가 길어지고
이빨이 더 강해지고 길어졌다. 이게 이제 말의 진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요런 화석, 요런 화석, 요런 화석을 각각 발견해가지고 일직선상으로다가 이것도 말이고 이것도 말이고 실제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말의 화석이다 이래가지고 요렇게 진화됐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보세요. 이게 최근 2017년에 나온 디스커버리 거기에 나왔는데 에오히푸스 요거 고양이만한 말 그거의 화석은 어떤 것으로 변화하거나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인 말이 아닌 독립적인 그 동물이라는 겁니다. 차트에는 모든 동물들은 마찬가지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동물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형성되고 처음부터 요 모양대로 완전하고 완전히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진화가 자연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일어난 유일한 장소는 이게 재밌어요. 이 교과서 작가들의 상상 속에 있다. 상상 속에서 진화가 됐던 거지 실제로 자연현상에서 말이 이렇게 진화되지 않았다. 그 말 보면은 요런 작은 말도 있고 큰 말도 있어요. 개만한 말도 있고 큰 말도 있고 요만한 말도 있고 큰 말도 있고 이것도 다 말입니다. 여기 하나 아까 나와 있는 하나 그대로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진추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니까는 그 교학사에서 삭제하겠다. 천재교육 교과서 만든 데서도 수정하겠다. 상상 아카데미에서도 뭐 수정하겠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예.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 사실을 알아가지고 교과서 만드는 회사에다가 알려줘야지 그 거짓 진화론이 수정이 된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인류의 조상인가? 이게 이제 아무 증거 없으니까는 요새는 진화론자들이 뭐라 그러면 원숭이하고 인류는 공통조상에서 나왔다. 공통조상은 보여주지 않고 공통조상에서 원숭이 쪽으로 진화됐고 한쪽은 사람 쪽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뭐 드리오피테쿠스, 라마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베이징인, 자바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 뭐 이렇게 가지고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중간 생명체들을 유인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을 믿는 캐톨릭, 교황 같은 이런 사람들은 또 신학자들 중에도 많아요. 아담은 유인원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아담은 이런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의 중간 생명체인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해서 생명체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번 화석적인 학적으로 다 보면은 라마피테쿠스 요건 이빨 몇 개, 턱뼈 요것만 발견됐어요. 화석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유인원이 이런 모습을 있었다. 네. 이게 인류의 조상이다 하고 시문드니 필비민이 이런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는데 그 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건 멸종된 원숭이에 불과하다. 인류와는 관계없다.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뇌 용량이 450에서 700cc, 사람은 한 1500cc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정도 된다.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발견됐는데 그것도 척추하고 골반, 뼈 몇 개 화석만 발견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런 유인원을 그리고 이것이 유인원이다. 근데 이제 원숭이 전문가인 주퍼마이나 옥스나드란 이런 학자들이 이건 오랑우탄이다. 오랑우탄. 사람이 아니라 유인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다. 아바인 이거는 그 1800년 말에 네덜란드의 듀부아라는 외과 의사가 그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가가지고 이런 뼈 화석을 발견합니다. 이런 뼈. 그 이빨 화석, 머리 화석, 다리뼈 화석 이런 걸 가지고 여기
나중에 보면 이러한 유인원의 화석이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해내는 겁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상상력이 엄청 풍부해요. 그런데 나중에 만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이거는 유인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원숭이다. 그 지역에 사는 긴팔 원숭이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이나 그다음에 나오는 크로마뇽인은 이건 사람입니다. 이건 뇌용량이 현대인과 같이 1500cc 정도가 되고 언어 사용한 증거가 있고 죽은 자를 매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요 네안데르탈은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 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좀 더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꽃피평 환자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직립보행하는 현대인과 같다. 그리고 크리오마뇽인은 유럽인들의 조상이라 그랬죠. 이건 원숭이가 아니라 현대인과 구별할 수가 없다. 동굴에 그 벽화도 그리고 언어도 사용하고 사냥도 잘하던 그런 그 현대인과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 요 세 가지 요까지는 원숭이고 네안데르탈과 크로마뇽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유인원이라고 주장한 여러 가지 그 화석 이거 말고도 뭐 힐즈타운인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유인원 화석은 원숭이면 원숭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중간 형태 생명체 화석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도 이게 저절로 된 건지 정말 설계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구는 지표만의 75%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평균 깊이로 하면 2.5km 깊이가 다. 물론 뭐 10km 필리핀 근해는 12km 깊은 데도 있고 또 1km 이내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면 2.5km 엄청난 물이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이 물 있는 데를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도 지구 외에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찾은 데가 없습니다. 물이 있다는 건 생명체가 물을 꼭 필요로 하거든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지구만 물이 풍성한 그런 별로 만들었다. 그 적당한 크기와 위치. 태양과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거리가 1%만 가까워도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1%만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도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질소가 78, 산소가 21%인데 요게 유지되는 것이 지구의 무게하고 관련돼요. 무게가 더 무거우면 질소보다 산소가 무겁잖아요. 산소가 더 많아져요. 산소가 더 많아지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에. 그래서 요것도 지구가 적당한 크기. 지구 크기가 더 커져도 문제고 더 작아져도 문제예요. 더 작아지면은 너무 춥고 더 커지면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이 태양은 매일 여기서 원자탄 수백 개가 매일 폭발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 지구에서 태양에서 폭발하는 소리 듣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처음에 여기까지 진공이거든요. 진공에서 소리가 전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폭발하면 안 들립니다. 이게 폭발할 때 여기서 전자 뭐 양성자 그런 방사선이 여기 방사선이 그냥 바로 지구까지 오면은 지구의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구가 일종의 자석이기 때문에 여기 다장이 태양풍이 오는 것을 다 막아줘요. 막아가지고 북극이나 남극으로 다 이렇게 흩어버리죠. 그게 이제 오로라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이 자외선, X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생명의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이건 오존층이 막아줍니다. 오존층이. 그리고 하루에 유성, 별똥별이 매일 1000만 개가 지구 쪽으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요것은 그 대기층, 고속으로 다 이 대기층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다 열로 다 변해가지고 없어집니다. 소멸돼요. 근데 가끔 직경이 1km에서 한 3, 4km 되는 엄청난 돌덩어리가 성이라 그래야죠. 그런 것이 지구 쪽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가 와서 태평양 하나 떨어지면은 엄청난 해일, 쓰나미가 생기면서 많은 도시들이 초토화됩니다.
그건 뭐 원자탄 몇 개, 수십 개 떨어진 것보다 더 심한 그 충격을 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 그런 것들이 이쪽에서 태양계 바깥에서 이쪽으로 다 들어오면은 요 지구보다 무게가 300배 큰 목성이 빨아들여요. 목성이 중력이 더 클 거 아닙니까? 네, 중력이 더 크니까는 이러한 별들이 지구의 그러한 해성, 돌덩어리가 도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흡수해 버려요. 네. 그리고 달하고 지구하고의 요 거리나 이런 거가 잘 유지가 돼 가지고 지구의 그 자전축이 요게 이제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구가 골고루 덮여지고 농사 지을 땅이 더 많아지는 거죠. 육지가. 농사 지을 그 땅이 더 많아지고 또 요 거리가 딱 이상적인 거리라는 거예요. 38만 4천 킬로미터. 요게 이상적인 거리라 매일 민물과 썰물이 생기면서 지구의 그 영양가 있는 물질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물고기들한테 양분을 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그 정말 조금만 1%만 틀려도 지구는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별인데 하나님이 정교하게 설계한 거다. 이 설계한 거에서도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신 이끄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예. 사람이 거주하게 알맞게 지으셨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또 지구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한테 그 풍성한 사랑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것만 가져봐도 참 조금만 틀려도 지구가 쓸모없는 별이 될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50만 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의 인구 증가율의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500년마다 2배로 다 되는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처음에 2명 남자 여자가 있었고 500년 후에 4명이 되고 5천 후에는 2의 11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50만 년. 50만 년이면 진화론 자들한테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에 그럼 지구상에 몇 명이 살아야 되느냐. 2의 1001승이 되고 이거는 10의 301승이야. 그런데 이제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학생이 계산했어요. 자, 키가 170cm인 사람의 부피가 여기 아이고 예, 0.12입방미터예요. 키가 170cm인 성인의 부피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지구의 반지름이 이렇게 되고 지구의 부피는 이렇게 되고 여기에 요 성인 170cm 성인을 꽉 채워넣으면 요만큼 들어갑니다. 지구라는 공 안에 요만큼 들어가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10의 301승이 들어가고도 많이 남죠. 태양은 지구보다 뭐 수천 배 크죠. 근데 거기에는 사람으로 치면 170cm 성인으로 채우면 요만큼 들어가. 태양계 안에는 요만한 사람 수가 들어가요.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안에는 요만큼이 들어가. 그러니까 요 10의 301승이라는 거는 이 우주를 채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년 동안에 현재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낮은데 더 낮게 잡더라도 세계 인구 증가율의 5분의 1 정도로 다 낮게 잡더라도 50만 년이 지나면 사람을 우주에 꽉 채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꽉 채워 넣어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년이 얼마나 긴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은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의 부부에서 8명이 지금부터 4,350년 전에 노아 홍수가 끝났거든요. 인구 증가율 0.5%로 계산하면 현재 211억이 돼야 돼.
211억. 근데 이거를 0.45%라면은 0.4%라면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0.45% 정도라면 7, 80억 정도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죠. 예. 성경이 믿을만 합니까? 50만 년, 진화론자들한테 1억 년도 짧은 건데 50만 년만 해도 우주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아,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주를 채울 수 있는 사람만큼만 더 많이 증거가 돼야 돼요. 자, 우주진의 두께. 1967년인가 그 아폴로 1호를 달에 착륙시킬 때 나사 과학자들이 제일 우려한 거가 우주진이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년에 지구에 5,200톤의 우주 먼지가 쌓입니다. 그럼 지구가 진화된 46억 년이라 그랬으니까 달이나 지구가 진화되는데 46억 년이니까 46억을 5,200톤에다 곱해가지고 그 이제 달은 또 지구보다 표면적이 작으니까 요거야 뭐 한 또 더 적어지겠죠. 그래도 수십 미터가 쌓여야 돼. 수십 미터. 계산을 해보면. 그럼 우주진은 그 달에는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우주진이 그냥 소복히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아폴로가 착륙하면 쑥 빠져서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는 우주진이 뭐 1cm도 안 되는 거예요. 발자국 이렇게 나올 정도로다가 굉장히 우주진의 깊이가 얇다. 그거는 우주진이 쌓인 지 몇 년 안 된다. 한 6천 년 된다. 뭐 이 정도죠. 이게 어저께 신문에 났죠. 텍사스 글렌 로즈, 텍사스 댈러스에서 동쪽으로 1시간 정도 이렇게 드라이빙 해가면 거기 글렌 로즈 계곡이 나오고 거기 강이 흐릅니다. 여기에 그 1940년도인가 그때 큰 홍수가 나서 커플이 바닥이 한 커플이 벗겨졌어요. 벗겨지니까는 여기 저 공룡 화석의 발자국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공룡 화석 기념 국립공원으로 정했는데 이번에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렸더니 새로운 공룡 발자국이 이렇게 발견됐다. 공룡 발자국 모양이. 요거는 이틀 전에 발견된 거고 이거는 한 50년 전에 발견된 거. 공룡 발자국 위에 사람 발자국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대로 하면 공룡하고 사람은 며칠 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6일 날이죠. 6일 날. 공룡이나 사람은 생일이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공룡 오전에 만들고 사람은 오후에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생일은 같다. 그럼 공룡은 불화기 때 2억 년에서 8천만 년 그 사이에 공룡이 존재했다 그랬는데 사람은 기껏해야 뭐 한 1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도 안 되죠.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해도 유인원 빼고 사람 하면 100만 년도 안 했는데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창조론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룡하고 사람은 생일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노왕수 때, 아이고, 노왕수 때 물이 쓰나미가 물려오니까는 더 높은 곳으로 뛸 거 아닙니까? 공룡도 뛰고 사람도 뛰다 보니까 공룡 발자국에 사람 발자국이 찍힌 겁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이런 새들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네? 그리고 광대무변한 이러한 우주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운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함.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우주보다 클 거 아닙니까? 우주를 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같은 꽃도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해가지고 모양과 크기를 다양하게 같은 종류인데도 아까 그 개 지난주에 보여줬죠. 개가 뭐
고양이 만한 개부터 저 말만한 개까지 다양하잖아요. 모양도 다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그 습성이나 모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에 계시다는 건 성경 말씀 믿음으로 성경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한테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맨 처음에 누가 보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잘 알려진 스티븐 호킹 영국 우주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 이 사람이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빌립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십자가로 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빌립은 아주 과학자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진 제자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고 우리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 그 사역,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창조주인 걸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사역을 보고 내가 너희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행한 사역의 일부분만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야 하는 창조적인 명령을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그러한 말씀 명령이나 비시스라는 명령에 동일한 권위를 가진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아이들아마 한 2만 명 되겠죠. 그리고 12강주류를 남겼습니다. 물질을 창조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죠. 물하고 포도주는 분자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걸 통해서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폭풍을 호수에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잠잠하라 한마디 말씀으로 그 불같은 그 폭풍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위를 걸으셔서 이 중력의 법칙을 초월을 합니다. 중력의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법칙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죠. 그 눈으로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으라. 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인비저블가 볼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성부 하나님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이미지로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모든 것이 만물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해서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골로새서에 나와 있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왜 창조주인가 하는 토픽으로도 나중에 한 40분 강의를 할 겁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내 마음에 마음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는도다. 아까 노벨상 받은 조지 왈드라는 그 사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노벨상 땄지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